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에서 10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달빛장터 야시장 운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보령시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한 예금에 1호로 가입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허리까지 물이 찬 도로를 건너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노동자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 플랫폼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17일.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북구 신안동에서 거세게 흐르는 물살을 뚫고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점 앞에서 조심스레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오토바이로 향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해당 영상 속 주인공은 배달 노동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목숨을 걸고 배달을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락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절을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데요. 50%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위험한 콜이라든지 아니면 좀 먼 콜이라든지. 배달 플랫폼은 올해 2월부터 수락률과 근무 일수에 따라 배달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은 악천 후에도 배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들한테 흔히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혜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악천후라는 이유로 배달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안고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KBC 김민아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민대책위는 민관 협치 기반의 대응 조직으로 단기적으로는 피해 주민 지원,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은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참여 커뮤니티, 적십자 등 지역 기반 단체 관계자와 피해 주민 대표 등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재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와 운영지원팀, 시민성금팀, 자원봉사팀 등 3개 실무팀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구는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과 경동시장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원산지 표시와 위생 상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특히 표시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가 후속 점검에 나섰고 고의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도 예고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에서 간부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과 팀장 및 6급 무보직 공무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비롯해 직장 내 갑질의 유형과 예방 방안,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청렴 실무협의체 TF를 3차례 운영하며 간부 모시는 날 폐지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10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총 1억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복수 유형과 단일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2024년 40개 수행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8개 구군 시니어클럽과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달성구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단 4곳만 선정하는 최고 S등급을 대구시의 남구, 중구 시니어클럽 2곳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국순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2025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둔내면 국순당 양조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공동 마케팅 추진과 홍보관 운영 및 인력 자원 상호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순당은 2004년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한 이후 2017년부터 공식 후원을 통해 횡성한우 축제와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국순당은 생막걸리 페트병에 축제 홍보 라벨을 부착하는 한편 축제 기간 중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에서 어르신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가 보급됩니다.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보급은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이나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해당 어르신의 질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 독거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대상은 복지급여 수급자 가운데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는 독거 어르신 224명으로 키트에는 성함, 생년월일, 주요 질환, 복용 약물 정보, 특이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냉장고형, 부착형과 지갑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강원 평창읍 주민자치회는 평창 에코랜드와 물안경 체험센터 야외 공간에서 반짝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평창읍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의제로 결정된 사업으로 올해는 평창 에코랜드와 체험센터 완공을 기념해 2번째로 개최됐습니다. 물놀이는 지역 내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됐으며 물풍선 던지기, 물총 대결, 마술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함께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행사 첫날에는 평창중학교 학생들과 주민자치회 회원, 내빈들이 참여한 EM 흑공 던지기 행사가 여만리 인도교 주변에서 열렸으며 현장에서는 2026년 주민총회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창구는 8월 1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달빛장터 야시장 운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야시장은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평창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형 야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야시장은 먹거리 매대 10팀, 플리마켓 매대 5팀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공연과 즉석게임,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창 전통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주말 야시장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군은 야시장 운영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풍성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폭염 대비 경로당 위문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시 산남주공 4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회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을 잘 준수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준비한 건강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 지사와 봉사자들은 중복을 맞이해 경로식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어 점심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 괴산 생태뮤지엄 특별전 개막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더 학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막 행사는 특별전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환영사, 현판 제막식, 전시 투어, 리셉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시 투어에서는 한상희 큐레이터의 해설이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충북도와 숲과 나눔이 함께 공모 선정됐습니다. 특별전은 우리에게 남을 것은 사랑이야를 주제로 예술을 통해 관람객들이 멸종위기 동물들과 깊이 공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충북도가 유전자 세포치료제 혁신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전자 세포치료는 차세대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치료제는 최근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와 희귀 난치병 치료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생산 기반과 비용 문제로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체 시설 구축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에 유전자 치료제 생산 핵심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전달체 생산 공정시설, 자동화 세포 배양 및 정제 장비 등 다양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전용 첨단 생산 공정 장비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자립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난 5일 보령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22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은 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초청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가족이며 시는 올해 결혼 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통해 베트남 및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284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보령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대천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인프라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514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관광단지에는 가족 친화형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문화숲길 조성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 요소들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연,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가족형 체류 관광단지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천 리조트 숙박시설은 연평균 예약률 30%에 머무르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에이펙 2025 코리아 성공 개최를 위한 예금에 1호로 가입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예금 상품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응원하는 특별 예금 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1인당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 판매 종료 후 평균 잔액의 0.1%의 자체 기부금 7천만 원을 더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품 출시와 1호 가입은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농협은 지난 5월에도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1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전라남도를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 7개도 전남에 설치됩니다. 전력계통 과부하로 인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강제로 줄여야 했던 전남 지역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들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정될 아리백 산단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영암 F1 경기장 주차장에 설치한 3,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일일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며 출력 제어를 당한 날이 지난해에만 26차례에 이릅니다.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부족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6일 정도 셧다운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출력 제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날을 발전을 강제로 출력 제어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남 7곳에 52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국 8곳 중 제주 한 곳을 제외한 7곳이 전남입니다.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된 신안과 무안, 영암, 진도, 고흥, 광양 등입니다. 선정된 에너지 저장시설 사업자들은 내년 1월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베스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요. 또 정부가 발표한 아리백 산단 조성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베스 사업이 전남에 잘 구축돼서 아리백 산단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알리백 산단이 들어서면 햇빛과 바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남 주민들의 기본 소득이 되게 하는 세상이 오는 2030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극한호우에 광주와 전남은 보름 만에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호우에 10년 피해가 보름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극한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밀려든 토사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한평의 한 농가. 토사를 퍼내보지만 이미 망친 농사에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앞에도 물난리 나가지고 이제 겨우 뒤에 다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 또 이렇게 돼가지고. 호우에 전신주가 휩쓸려간 마을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8월 5일까지 올해 광주와 전남에 발송된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90회, 지난 한 해 40회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50mm, 3시간 동안 90mm 이상 극한호우 시 발송되는데 그만큼 호우가 잦아진 겁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전체 피해액은 6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는 한 해 호우 피해액이 394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지난달에만 3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4년부터
10년간 누적 자연재해 피해액 4,281억 원 중 77%인 3,284억 원이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집중호우로만 10년간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인 1,027억 원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 복구액은 1조 4,789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대응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최근 극한호우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방이나 뚝, 이런 기존의 홍수방어 인프라로는 이런 홍수방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의 설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홍보 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혁신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전자영수증의 소상공인 홍보 기능을 결합한 방식은 전국 최초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128억 건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은 12만 그루의 나무 소비와 2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영수증은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태그에 터치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재미로 돌아온 2025 대전 영시축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가 열립니다. 추억의 레트로 기차 여행, 문화예술 축캉스 여행, 그리고 과학수도 미래 여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다채로운 축제인데요. 그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여름 휴가 고민 가장 핫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5 대전 영시축제로 축캉스를 떠나자.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 추억고 미술 플렉스 미래점. 더 뜨겁게, 더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는 방법. 축제, 바캉스, 올여름 휴가는 대전 영시축제 축캉스로. 2025 대전 영시축제. 과학과 자연,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대전에서는 올여름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진행구역이 넓고 유명 가수들의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돼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주일간 열리는 이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DMZ 일원에서는 예술, 학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DMZ 오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평화의 선율, 지식의 울림,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종합축제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제 서막을 알리는 DMZ 오픈 전시를 시작으로 DMZ 오픈 콘서트, DMZ 오픈 국제음악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DMZ를 고립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리는 걸 목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축제에서 DMZ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 설탕 음료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인공 감미료가 대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체중 증거 없이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로 음료여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